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창원 L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모비스는 시즌 초반 전력 약화 속에서도 5할 승률을 유지하며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해먼즈가 리그 정상급 1옵션 역할을 수행하며 골밑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중심을 잡고 있다. 이승현의 합류로 골밑 안정감이 높아졌고 서명진과 박무빈이 외곽에서 꾸준히 활약 중이다. 특히 젊은 국내 선수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기 중반 이후에 에너지 레벨이 돋보인다. 홈에서는 빠른 전환과 강한 수비를 병행하며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리는 전개가 강점이다. 다만 베테랑 자원들의 체력 관리와 경기 후반 집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LG는 디펜딩 챔피언다운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며 초반부터 상위권에 안착했다. 마레이와 타마요의 원투펀치는 리그 최강급으로 내외곽 모두 위력적인 득점 루트를 갖추고 있다. 정인덕, 유기상 등 토종 선수들의 조직적인 수비 역시 팀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이다. 조상현 감독의 용병술과 로테이션 운영이 정교하게 맞물리며 체력 소모를 최소화한다. 다만 마레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백업 빅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구간이 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모비스의 젊은 에너지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LG의 완성도와 경험은 한 단계 위다. 골밑에서 마레이가 존재감을 드러내면 모비스가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LG는 타마요의 외곽과 마레이의 인사이드 조합으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전개할 것이다. 모비스는 초반 기세로 맞불을 놓겠지만 후반부 경기 운영에서 경험의 차이가 드러날 전망이다. 결국 승부는 체력과 완성도의 차이에서 갈릴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부산 KC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는 개막 7연패로 부진의 늪에 빠져있지만 새 웨인 퍼킨스의 영입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라거나와 퍼킨스의 더블 포스트 조합은 인사이드 경쟁력을 높여줄 카드다. 김국창과 신승민이 꾸준히 득점 지원을 하고 있으나 팀 조직력 완성도는 아직 낮다.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와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리바운드 집중력도 떨어진다.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인 만큼 초반에는 강한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첫 승이라는 절박한 동기부여가 팀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다. KCC는 시즌 초반 슈퍼팀다운 경기력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에서 연승이 끊기며 분위기가 흔들렸다. 허웅과 송교창이 팀 공격의 축을 담당하지만 허웅과 최준용의 부재가 전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숑롱은 여전히 골밑 지배력을 보여주지만 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전반적으로 화려한 라인업에 비해 세부적인 전술 완성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직력이 안정될 경우 언제든 폭발할 잠재력이 있지만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다. 결국 공격 밸런스 유지가 관건이 될 경기다. 가스공사는 홈의 이점과 새 외인의 등장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KCC는 전력상 우위이지만 주전 공백이 여전히 부담이다. 가스공사가 초반 에너지로 경기를 흔든다면 승부는 끝까지 알 수 없다. 양팀 모두 세트 오펜스보다는 전환 플레이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크다. 새 외인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면 가스공사의 첫 승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 세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원주 DB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은 니콜슨의 개인 활약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국내 선수들의 슈팅 감각이 떨어지고 팀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진 것이 문제다. 이대성과 이관희가 살아나야 하지만 두 선수의 경기력 편차가 크다. 수비 리바운드 장악이 부족해 세컨드 찬스를 자주 내주는 점도 약점이다.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낮고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잦다. 홈에서도 강한 팀이라 보긴 어렵지만 반등 의지는 여전하다. DB는 최근 2연패로 주춤하지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탄탄하다. 알바노가 절정의 폼을 보이며 리그 최상급 가드로 자리 잡았다. 앨런슨이 점차 적응하며 골밑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강상재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다. 팀의 볼순환과 트랜지션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득점 루트가 다양하다.
수비에서의 리바운드 집중력도 안정적이다. 삼성은 니콜슨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DB는 알바노의 전방 주도권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두 팀 모두 득점보다 수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DB는 후반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꾸준히 점수를 쌓을 것이다. 삼성이 홈에서 버티더라도 경기의 균형은 서서히 DB 쪽으로 기울 전망이다. 네 번째 경기 삼성화재 대 현대캐피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개막전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아이가의 공격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만 송명근의 시즌 아웃으로 공격 밸런스가 크게 흔들린 상태다. 주전 라인업 내 국내 선수층이 얇아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려운 전력이다. 새로 영입된 자원들이 아직 팀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다. 홈에서는 강한 서브와 수비 집중력으로 맞설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록 체력 열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현대캐피탈은 개막전부터 디펜딩 챔피언다운 전력을 증명했다. 레오와 허수봉의 쌍포 조합이 완벽하게 살아나며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신호진의 영입으로 백업 라인도 강화되어 로테이션 운용이 유연하다. 최민호가 중앙에서 블로킹과 수비 조직의 중심을 잡아준다. 토종 선수들의 기량이 고르게 분포돼 있어 전체적인 완성도가 높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공격 효율성 모두 리그 최상급이다. 삼성화재는 홈코트에서 분전하겠지만 전력차는 명확하다. 현대캐피탈은 전 포지션에서 우위에 있으며 경기 템포 조절 능력도 뛰어나다. 삼성화재가 한 세트를 따낼 가능성은 있지만 흐름 전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레오와 허수봉의 득점 감각이 초반부터 불타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대캐피탈이 꾸준히 점수를 쌓으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한국도로공사 대 흥국생명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개막전 패배 이후 반등 의지가 강하다. 모마, 강소희, 타나차로 이어지는 공격 삼각편대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황현주의 합류로 공격뿐 아니라 리더십도 강화됐다. 다만 리베로 포지션에서의 불안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홈에서는 강한 서브와 모마의 득점력으로 초반 기세를 노릴 것이다.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는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공백을 메우려 하지만 공격 완성도가 다소 떨어진다. 라셈은 꾸준히 득점을 올리지만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이다현이 중앙에서 버텨주고 있으나 팀 전체의 리듬이 들쭉날쭉하다. 요시하라 감독이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지만 시간은 필요하다. 연속된 일정 탓에 피로 누적이 크고 세트 후반 집중력이 흔들린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 부족이 자주 드러난다. 도로공사는 홈의 이점과 강한 동기부여로 집중력을 끌어올릴 것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부재 이후 안정적인 공격 루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마와 강소희의 득점 조합이 흥국의 블로킹 라인을 압박할 전망이다. 경기 후반 체력 차이와 세트 집중력에서 도로공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 세트 초반은 팽팽하겠지만 점점 홈팀이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